술 마시고 얘기해야 재밌는데 글로 써서 그래도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글을 쓰고 나니 1시간이 걸렸네요. 그냥 반말로 씁니다. 96년 8월에 유격 훈련하고 있는데 공비가 쳐들어왔다나 부대 복귀한단다. 철없는 이등병들 좋아라 하는데 신발 힘든 훈련 다 끝내고 내일 활차 타는 날이었는데 얼마나 아쉽던지. 아무튼 부대 오자마자 중대 모든 짐을 싸서 출동하는데 12시간이 주어졌다. 내 인생이 제일 힘든 12시간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출동했다. 육군 제2사단 31연대 7중대 소속이었는데 그냥 보름 동안은 지나가는 민간인 검문이나 그렇게 하면서 노닥거렸다. 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네 어쩌네 했지만 남의 이야기로 들렸고 사실 하는 것이라곤 1년에 1000km 행군하는 훈련 단계들이 작전 투입될 일도 없지 않은가. 실전이라고 실탄과 수류탄이 지급되었다. 훈련소에서 던질 때도 덜덜덜이었는데 진짜 수류탄 2개를 배꼽과 고추 사이에 차고 있으니 이건 며칠간 오금이 저렸다. 그거 진짜 무섭다. 터지면 어떡해. 옆 중대 또라이 하나가 수류탄 한 발 흘리는 바람에 3일 동안 대대원 500명이 수류탄만 찾으러 다녔다는 사실. 결국 찾지 못하고 그놈 후방 압송. 불쌍한 놈 군대에서 빨간 줄을 긋다니. 아무튼 실탄 지급 때문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난 것은 사실이다. 강원도 예비군들 소집해서 실탄 주고 경계 근무 시켰더니 좌경계총 하고 있다가 방아쇠 만져서 옆 예비군 머리 날려먹고. 아무튼 예비군들이 총기 사고 무진했다. 시간이 지나 검문 검색은 후방부대가 올라와서 넘기고 힘든 수색 정찰을 보름인가 했다. 그거 지대 힘들다. 하루 종일 산 탄다. 산 넘고 나면 부대원이 3갈래로 갈라져서 다음날 만난다. 중대 80명 정도의 무전기 달랑 7대니 상태도 안 좋고 개판 5분 전. 근데 강원도 산이 워낙 산림이 우거져서 훈련이 잘 된 우리 사단도 꽤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학교나 광장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던 10월달. 이제 인간들은 완전 개 꼬질꼬질해져서 인간의 모습도 아니었고 배급 때는 밥 먹다 보니 속도 말이 아니었지만 군대다운 군대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갑자기 우리 중대원 50명을 차출하기 시작했다. 헬기를 탄다고 했다. 와, 죽인다. 머나먼 정글에 그 헬기를 타는구나. 서로 간다고 했는데 이등병 빼고 태권도 무단자 빼니 50명 남아서 진짜로 헬기 타고 올라갔다. 와, 이건 뭐 영화도 아니고 안개 낀 강원도 산맥을 헬기 타고 날았는데 문짝 닿지도 않고 정말 장관이었다. 잠시 후 어느 산꼭대기 정상 위에 헬기를 공중 파킹하더니 뛰어내리란다. 야 씨바마, 우리가 특수부대원이냐? 근데 어떻게 착륙 안 하는데 뛰어내렸지? 10월달에 수색하느라 더워서 군복 달랑 하나 입고 뛰어내린 칠성산 1600고지 위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어서 10m, 20m 간격으로 능선에 홀을 팠는데 돌산이라서 삽이 안 들어가는 거다. 돌을 주워다가 동그랗게 성벽 쌓듯이 무릎 높이로 쌓고 잠을 자기 좋은 자세를 잡았다. 근데 정말 춥더라. 다시는 그런 추위를 못 느낄 것 같다. 마른 사격범위 전방 30m쯤에 나무 사이에 인계철선을 연결해서 한쪽 나무에 플래시탄, 그것을 연결한다. 탄이 터지면 그 나무 사이를 적이 지나가는 것이니 바로 사격을 하면 되는 거다. 크레모아도 설치했다. 살상력 높이려고 나무 중간에 묶고 격발 테스트하고 뇌관 연결하고 격발 손잡이는 잡기 좋은 곳에 설치한다. 날이 어두워지니 주위가 조용한 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소리와 숨쉬는 소리까지 산을 쩌렁쩌렁 울린다. 몸은 약간만 움직여도 부시럭하는 소리가 크게 난다. 어쩔 수 없이 탄띠를 다 풀고 수류탄과 탄창을 앞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무슨 기지방어하는 것처럼. 아무튼 그렇게 밤이 되고 호 4명 중 2명은 전방 경계, 1명은 후방 경계, 1명은 가면을 취한다.
그런데 제일 꼭대기로 추정되는 호에서 총소리가 났다. 중대장과 같은 호였는데 저 새끼 내일 죽여버린다. 반드시 굴려서 하산시킨다 그랬다. 근데 이 총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다. 그 아래 호에서도 총소리가. 산 정상 쪽을 바라보니 플래시탄이 터졌다. 신발, 공비새끼 나왔다. 망했다. 호에 있던 4명은 동시에 몸을 바닥에 붙였다. 그 순간의 공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또다시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달이 안 떠서 바로 옆에 전우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보이지 않는다. 사격을 하는 호는 점점 내려와 우리 두 번째 위의 호까지 막 총을 갈게 된다. 플래시탄이 막 터지는 게 공비가 뛰어내려오는 보다. 총의 안전장치 풀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추워서 떨고 공포에 떨었다. 얼마나 떨었는지 4명의 총 떨리는 소리가 위의 총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 이놈의 새끼들 잡았나? 다 죽였나? 고도에 훈련받은 공비 새끼들이 칼로 다 목다고 다니는 거 아닌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 총을 내 머리에 대고 쏴버리고 싶었다. 공포를 느끼는 1초가 1시간 같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 눈이 미웠고 달이 안 뜬 하늘이 미웠다. 무전을 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 와중에 우리 호 20m 아래에서 사박사박하고 사람이 올라온다. 젠장, 이거 뭐야?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동물인가? 발소리가 2발 달린 사람이 왔다. 이걸 어쩌지? 오기 전에 수류탄을 까자. 중대장을 툭툭 치고 수류탄을 꺼내서 내가 던진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고 중대장이 또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그렇게 심호흡을 하는데 옆에 있던 행정병 놈이 자기가 위치가 좋다고 지가 던진단다. 서울대 다녀서 행정반에서 일이나 하는 훈련 처음 나는 허여물건 새끼가 지가 던진다고 하니 우습지만 위치상 이놈이 던지면 우릴 가리고 있던 바위 넘어서 걸어오는 그놈에게 딱 갈 것 같았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수류탄을 건네주었다. 이 서울대 행정병 새끼가 의외로 능숙하게 수류탄을 까더니 휙 던진 것이다. 근데 이것이 뭔 소리냐? 던졌는데 숲을 우거진 우리 머리 위에 나무까지 맞고 우리 호 안에 맥없이 떨어지는 소리. 약 1초간의 정적. 뇌의 명령이 다리까지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줄이야. 1초 후 동시에 4명은 호 밖으로 뛰어나간과 동시에 거꾸로 기어서 한참을 사상 내려갔다. 10월에 쌓인 낙엽아, 우리의 위치를 적에게 잘 노출시켜줘서 고맙다, 시베. 설이 내린 산의 얼굴을 묻고 풀냄새, 낙엽냄새, 필름이 스쳐 지나갔다. 살아온 짧은 순간들. 속으로 3초를 세웠다. 망설인 1초, 뛰어나온 1초, 3, 2, 1. 뻥. 어라. 근데 터지지 않는다. 그래, 내가 이미 죽었거나 이런 순간의 시간은 다르게 흐를 것이다. 침착하게 다시 5을 세웠다. 그래도 안 터진다. 그 상태로 약 30분이 지난 후 위쪽에서 총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총소리에 맞춰 호로 돌아왔다. 짐작가는 바가 있어서 던진 놈에게 말했다. 네 안전핀 몇 개 뺐어? 하나 빼고 던졌지 말입니다. 야, 이 서울대 강아지야, 덩달아 손수 씨바야. 수류탄은 안전핀과 클립 모두 2개를 제거해야 된다. 안전핀을 뽑았으면 클립만 남은 건데 그건 툭 치면 빠지는 거라 지금 우리 발밑에 있단 소리 아닌가. 다들 그 상태로 새벽을 맞이했다. 움직이다가 수류탄 밟아서
소리도 없이 클립 빠지면 그냥 다 죽는 거잖아. 새벽이다. 해가 뜬다. 시간은 5시 반. 6시가 되니 화나다. 총소리는 4시쯤 끊겼다. 우린 간밤의 경험으로 이미 대담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중대장이 다른 홀을 살피러 이동하기 시작한다. 바로 위에 홀을 가니 모두 호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제정신들 아니지. 생전 처음 전투를 해왔으니 눈이 거의 다 풀려서 입만 벌리고 있더라. 괜찮냐?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올라가는데 저 아래 한 놈이 이쪽을 보고 엎드려 싸 자세로 벌벌 떨고 있는 것이다. 야, 니 왜 그러고 있냐? 호에 수류탄 들어와서 뛰어내렸습니다. 올라와, 이 새끼야. 다리가 풀린 놈을 겨우 끌어올렸더니 몇 미터 위에 또 한 놈이 그러고 있다. 마저 데리고 10미터쯤 올라가니 녀석들이 있던 호에 일병 하나가 쌓아놓은 돌에 걸쳐서 축 늘어져 있었다. 철모는 반쯤 벗겨져 걸쳐져 있었는데 철모 피가 다 찢겨나가고 얼굴은 피투성이. 바로 고개를 돌렸다. 평생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을까봐. 그 상태로 눈물이 주룩 흘렀다. 흐느끼지도 않았다. 그냥 눈물이 수도꼭지 틈마냥 줄줄 흘러내린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무표정이 된 우리 일행은 무전기로 작전본부에 담담히 보고를 한 뒤 위로 올라갔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담담해질 수가 있다니 스스로가 무서워졌다. 이것이 인간이구나. 교련복을 입은 놈 하나가 엎어져 있다. 공비다. 팔을 잡아서 뒤집으려 하니 몸이 빳빳하게 굳어있다. 얼굴에 빨간 점 하나 나있고 뒤통수 머리가 피에 젖어 떡져 있다. 총 맞으면 머리 뒤가 박살난다는 건 알지도 못하는 예비역들의 개뻥이다. 총알은 순식간에 뚫고 지나간다. 전사한 쫄따구 같은 호에 있던 분대장이 허공에다가 막 소리를 친다. 야, 이 개새끼들아, 나온나? 이 새끼들아, 나온나? 미친놈처럼 계속 울부짖는데 아무도 그놈을 말리지 못했다. 진짜 남은 공비 한 명이 나오면 막 쏴 죽이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서로 죽이고 있어야 되지? 머릿속이 혼란해지며 하늘을 봤는데 말 그대로 하늘이 노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헬기가 오고 육군 장성들이 한 명씩 와서 똑같은 걸 묻고 간다. 벗어나고 싶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더 보낼 자신이 없었다. 수류탄 파편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꼭대기 호의 2명과 전사한 쫄따구의 시신은 헬기를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 3박 4일을 더 그곳에서 보내야 했다. 지옥 속에서 마지막 날 등에 수류탄을 맞을 때까지 그 4일을 더. 그렇게 첫날 공비도 잡고 우리 쪽도 희생자가 있었다. 그날 의문은 누가 공비를 잡았냐는 것이다. 다 와서 누가 잡았냐고 물었다. 알 수가 없지. 소리나는 쪽으로 총을 쏴댔으니 총알에 이름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황상 상근 예비역인 일병이 쏜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나중에 포상금 2천만 원 받은 것으로 들었다. 아무튼 산비탈을 따라 뛰어내리던 공비가 한 명 있었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공비가 있었던 거다. 우리 호 뒤에서 저벅저벅 올라가던 것이 그중 한 명의 공비였고 행정병이 던진 수류탄이 실패해서 우리 호를 통과해 올라간 공비가 전사한 후임병이 호와 전투를 했고 수류탄을 던져서 그 호의 인원을 제압한 다음 올라가다가 다음 호의 인원과 만난 것이다. 공비 잡은 일병은 갑자기 발소리가 나서 총구를 뒤로 돌렸는데 눈앞에 뭐가 번쩍했단다. 반사적으로 총을 쐈는데 그것이 공비의 얼굴에 맞은 것이다. 올라오던 공비도 앞에서 뭐가 휙 돌아가니 총을 쐈는데 다행히 일병의 머리를 빗나간 것이다. 아래쪽 호에서 전사한 전우는 수류탄이 날아들기 전에 이미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 수류탄이 들어와서 2명은 뛰쳐나가고
이미 전사했던 전우는 못 빠져나왔던 것이다. 이거다. 우리가 올라가던 공비를 제대로 잡았더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전우가 대신 전사한 것이 아닌가. 온갖 가정이 머릿속을 휘젓는데 죄책감과 공포와 다행스러움이 교차하며 다시금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 밀려왔다.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심장을 움켜쥘 수밖에 없는 고통. 왜 이런 개같은 사태가 벌어지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 상념들. 중대장은 상관들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중대원들은 빨리 내려갔으면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중대장의 표정은 무거웠다. 전투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신속히 홀을 정비하고 보급품을 점검하라고 했다. 잠을 잘 틈도 밥을 먹을 틈도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끔찍한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홀을 높이 쌓아야 했다. 여전히 땅은 파이지 않았고 쌓아올릴 돌은 부족했다. 시간이 가는 게 무서웠다. 밤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 물과 식량과 깔깔이 등의 보급품도 없었다. 그렇게 그대로 밤은 찾아왔다. 그날은 달이 떴다. 희미하게 앞이 보였다. 그러나 달이라도 떠주길 바랬던 첫날과는 달리 내 머리와 어깨를 비추는 달빛은 섬뜩하기만 했다. 능선을 따라 자리 잡은 우리는 공비에게 노출되어 있고 우린 공비를 보기 어렵다. 호 오른쪽의 오르막길에 계속 눈이 간다. 공비가 저 위에 나무 뒤에 쭈그리고 앉아 우리를 보고 있을 것만 같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미칠 것만 같다. 설마 했는데 위에서 또 총소리가 들린다. 이건 꿈일 거야. 난 지금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걸 거야. 신발 총소리 안 들게 해줘. 아니, 총 쏘지 마. 강아지들아,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꿈이길 바랬지만 복수심에 눈이 먼 중대원들은 낙엽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도 한탄장씩 갈게 됐다. 고함을 지르는 중대원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아마 전사한 전후의 고참인 분대장일 것이다. 수류탄이 터진다. 크레모가 터지는 소리도 났다. 다들 미쳐가는구나. 이게 전쟁인가? 정신이 몽롱해졌다. 나도 총을 쐈다. 총을 쏠수록 전방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더욱더 우리를 자극하고 엄습해왔다. 그냥 우리가 미쳐서 총을 쏘는 줄 알았고 두려움을 떨치려고 총을 쏘는 줄 알았다. 여기 4명 진치고 있으니까 공비에게 오지 말라고 시위라도 하듯이. 그런데 딱콩 하는 소리가 들렸다. M16이다. K2와 소리가 다르다. K3 연발 소리와 분명히 다르다. 신발, 공비가 또 왔다. 우리 호 앞으로 오지 않기만을 바랬다. 어제 전우가 전사했고 죄책감이 들었던 것은 이제 먼 옛날 얘기 같다. 그냥 살고 싶단 생각만이 내 머리를 지배해왔다. 공비가 쏘는 총소리가 정확하다. 탄알이 부족하기에 조준 사격을 하고 있을 터. 위쪽에서 교전이 일어난 게 맞다. 그냥 미쳐서 총을 쏴대는 건 우리 호밖에 없던 거다. 내일은 과연 누가 쓰러져 있을까? 막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었다. 총을 꽉 붙잡았다. 그래, 신발, 와라. 죽이고 집에 간다. 와라, 와라. 그렇게 끊임없는 총소리는 날이 밝아서야 그쳤다. 휴가 나와서 뉴스에서 본 이야기지만 칠성산 아래 살던 노인분이 산에서 총소리 나는데 6.25를 다시 겪는 것 같았다면서 정말 끔찍하게도 무서웠다고 했다. 그 정도로 퍼부었으니. 하지만 공비는 잡지 못했다. 다음날 잠과 물이 부족한 차에 헬기가 물과 식량을 낙하했다. 낙하산이 매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공으로 떨어뜨려준다.
페트병에 담긴 물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 으깨져서 성한 물병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확히 배분하여 자기 수통에 채워놓고 본인 몫으로 전투 식량을 챙긴다. 이제 눈들이 반짝반짝한다. 군인이다. 이제 군인이 된 것이다. 이틀간의 교전은 사회에서 껄렁대다가 끌려온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만든 것이다. 조를 나눠 지침을 하고 호를 정비하고 인근 수색 정찰을 실시했다. 낮에는 거의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밤에 공포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총소리보다 빨리 날아오는 총알에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일인 것이다. 중대장과 호를 점검하는데 어느 호 앞에 수류탄이 떨어져 있다. 영화에서 보는 불룩불룩한 그 수류탄. 우리 수류탄은 공처럼 동그랗게 생겼다. 저건 분명히 공비가 던진 것이다. 호에 있던 전우들은 그냥 멍한 눈으로 수류탄만 볼 뿐이다. 수류탄 불발돼서 살아남은 3명의 군인. 누군가의 애인이며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 3명의 삶과 죽음으로 울고 웃는 그들 뒤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도 신기하게 막 떠오른다. 살고 죽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수류탄 주위에 줄로 위험지대 표지를 하고 올라갔다. 이 호는 돌이 부족해서 통나무를 끌어다가 막았는데 제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호다. 여기서 또 골 때린다. 3명의 앞에 쌓아놓은 통나무에 총알 자국이 2개가 나있다. 야, 그거 뭐냐? 예? 총알 자국이지 말입니다. 그거 5cm 높았으면 니 죽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무감각하다. 이런 대화가 농담처럼 오간다. 엊그제까지 초코파이 하나 더 먹고 작업할 때 몇 분 더 쉬는 것이 군생활 최고의 목표였던 군바리들이 이틀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의 주인공들이 돼버렸다. 우리보다 밑에 있는 호에는 야간 투시경을 지급했는데 한 명이 관측 중에 공비가 크레모아 설치 지점을 기억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야투경을 쓴 상태로 사격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크레모아로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런데 공비가 크레모아 앞으로 오지 않고 뒷면으로 기어가길래 어쩔 수 없이 후폭풍으로 잡자고 눌렀는데, 다음날 같이 확인해보니 후폭풍에 쓸려간 흔적만 있고 공비는 없었다. 원래 크레모아 후폭풍도 가공할 위력이기 때문에 공비의 신출귀몰함에 놀랄 뿐이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사회에서 아무리 찌질대던 녀석들도 그 4박 5일만큼은 정말 믿음직한 전우였다. 눈은 빛이 났고 판단은 냉철했으며 두려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제대 후에도 우리 군대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전쟁이 나면 모두 천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날도 우리가 기대했던 철수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각자의 군장이 공수되어 옷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것만이 변경된 상황이었다. 3일째는 간간히 교전이 펼쳐졌고 여전히 공비는 총알을 단발로 사용했다. 다음날 수류탄 파편에 앞이 피범벅이 된 일병 한 명이 후송되고 높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를 하고 황급히 떠나갔다. 보급품도 모자라지 않게 되었다. 근데 실탄이 부족했다. 5탄창 중에 대부분 3탄창 이상을 소모했다. 수류탄도 넉넉지 않았고 성광탄은 거의 바닥이 났다. 남은 탄알과 수류탄을 서로 나누고 4일째 작전 준비를 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뛰어와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다. 10명 정도가 뛰어내려가다 보니 돌모더기를 쌓은 넓은 개활지가 나왔는데 저 멀리 뭔가 도망가는 듯이 보였다. 난 무전기를 메고 뛰어내려왔기에 숨이 차 조준하지 못했는데 뒤에서는 몇 발 사격을 가했다. 무전기를 내리고 엄폐물 뒤에서 조준했으나 이미 사라진 뒤였다. 문제는 그 뒤다. 약 15분간 우린 움직이지 못했다. 공비로 예상되는 물체가 숲속으로 사라지면 놈은 우리를 보는데 우린 어두운 안쪽을 못 보는 것이다. 개활지에 꼼짝없이 갇힌 꼴이 된 것. 이런 게 전투 경험인가 보다.
그 개활지를 이탈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차라리 보이면 안 무섭겠는데 전방 180도의 숲 어디에서 우리를 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올라가니 반대쪽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중대장은 20명 정도의 정예를 추려서 반대 봉우리로 넘어가는 작전을 세웠다. 지도를 보니 거리가 꽤 되었지만 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두 허리를 숙이고 장전 상태에서 안전 상태로 놓고 전진했는데 단 한 명도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넘어가다 보니 연기가 아니라 산 중간에 구멍이 있는데 그곳으로 안개가 지나가는 것이 연기처럼 보였던 것이다. 다시 돌아와 호를 정비하고 4일째 밤을 맞이했다. 4일째 밤이 칠성산 전투에서 제일 기억이 남는다. 우리 호가 수류탄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첩보에 의하면 공비는 단 한 명이 남아있다고 했다. 한 명은 이미 북으로 넘어갔다고. 그런데 4일째 그날 전투 결과 2명이 확실했다. 아무튼 뉴스는 여러 가지 설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2명과 전투를 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첫날 우리 전투 지역에서 내려오던 공비와 올라가다 잡힌 공비가 있었던 기억이 날 거다. 잡힌 공비에게 소총이 없었고 소총권이 예리한 칼로 잘려나가 있었는데, 즉 2명이 올라오다가 한 명이 쓰러지자 한 명이 총끈을 잘라 총을 가지고 도주한 것이다. 첫날 내려오던 공비 1명, 올라오던 공비 2명, 총 3명이었는데 한 명을 잡은 것이고 한 명은 북으로 넘어가고 한 명이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해 교전을 한 것이라 밝혀졌지만 우리가 보기엔 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2명이 있었던 거다. 복잡하지만 아무튼 4일째. 그날은 총성도 안 들리고 이제 공비들이 지역을 이탈했나 싶었다. 그런데 전방 20m 앞에서 이건 사람이다. 동물의 발소리가 아니다. 동물은 저렇게 느리게 걷지 않는다. 재빨리 고개들을 숙였다. 설치해놓은 성광탄만 건드리면 바로 크레모아를 사냥하려고 손에는 격발장치를 꼭 쥐고 있었다. 누르고 던지고 땡겨라. 매복의 기본 지침이다. 모두 내가 크레모아를 터뜨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수류탄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소총을 잡고 한 명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내 눈만 쳐다봤다. 그 상태로 1시간이 지속됐다. 슬슬 의문이 들었다. 저게 공비면 왜 같은 장소에서 움직이고 있을까? 눈치 없이 산 아래에선 조명탄을 쏴대고 있었기 때문에 뻔히 우리 호가 보일 텐데 말이다. 긴가 민가 하면서도 그 자세로 초인적인 힘으로 우린 버티고 있었다. 침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1시간 반, 2시간이 되었다. 소리는 끊임없이 났다.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5시간 넘어서자 아주 어렴풋이 날이 밝아온다. 소리는 계속해서 난다. 해가 뜨면 서로 노출이다. 누가 먼저 용기를 내서 선박 날리느냐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밝아진다. 4명은 서로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확 하고 호위로 머리를 내서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정도 소리면 정말 20m 앞이다. 서로 보면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면 바로 앞에 공비와 눈이 마주칠 것만 같았다. 그렇게 모든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낙엽 위를 전속력으로 내려오는 소리다. 갑자기 뒤에서 들린 소리에 행정병과 반사적으로 내가 몸을 일으키며 뒤를 돌았고 내가 한탄장을 소리나는 곳에다 갈겼다. 2초 정도면 30발이 다 소모된다. 영화처럼 주구장창 쏘는 거 믿지 마시라. 그렇게 쏘고 나니 소음기 쪽이 행정병의 귀 옆이었고 행정병은 비명을 지르고 귀를 막으려는 찰나 내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중이었다. 야,
괜찮... 왼쪽부터 후끈한 불길이 날 덮치고 오른쪽으로 흘러갔다. 아차, 전방에 있던 공비 생각을 못하고 반사적으로 뒤를 보고 등을 보이고 만 것이다. 전방에 소리를 내던 것은 공비였고 우리가 뒤쪽을 사격하느라 위치를 노출시키자 곧바로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 등은 해머로 얻어맞은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그때는 따끔했던 정도로 느껴졌다. 오른쪽 2명은 놀라 엄폐했고 왼쪽 행정병은 엎드려 있었다. 혹시 죽었나? 그 짧은 순간에 신기하게 날은 환해졌다. 날에 밝으면 공비는 활동하지 않았다. 행정병을 흔들었다. 야, 괜찮냐? 어? 등이 아프지 말입니다. 나도 등에 뭐 맞았다. 좀 봐라. 행정병이 내 등을 확인했다. 괜찮다고 했다. 그럴 리가 없지. 존내 아픈데 잘 봐봐라. 등 까서 잘 봐봐라.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상처가 없었다. 이번엔 행정병 뒤를 봤더니 야상이 아주 약간 뜯어져 있었다. 뭐랄까, 커터칼로 살짝 긁은 것처럼 실밥이 아주 약간 올라와 있었다. 등을 까보니 살 속에 손톱만한 시커먼 게 들어가 있었다. 피도 나지 않았다. 야, 네 등에 점 있었나? 아니지 말입니다. 야, 네 등에 수류탄 맞았다. 이렇게 5일째 아침을 맞이했다. 4명 다 긴장 때문에 또 똑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한참을 살아남았다는 기분을 만끽하고서야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설 수가 있었다. 알고 보니 후방에서 난 소리는 공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전방에서 소리를 내던 것은 공비가 확실했고 공비가 던진 수류탄이 호에 쌓아놓은 맨 윗돌과 같은 높이에 그 바깥쪽에서 공중 폭발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병은 등에 수류탄이 박히고 난 깨진 돌덩이에 등을 맞았던 것이다. 아니, 같이 수류탄을 맞았는데 그놈은 헬기 타고 내려가고 난 걸어 내려갔다. 국방부에서 우리가 서로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파편 조각이 북한 수류탄으로 밝혀지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 내가 총을 쏜 장소를 샅샅이 점검했는데 혈흔은 없었다. 정말 죽을 용기 한 번 내서 상반신 드러내고 사격했는데 잡지 못했다니. 그 생각이 들고 몇 초 후 사람을 못 죽인 것을 아쉬워하는 내가 뭐랄까, 아무튼 정말 우스운 거다. 군대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그날 하산을 하고 대대로 복귀했는데 이건 월드컵 우승을 하고 돌아온 선수들의 카 퍼레이드도 아니고 미리 준비된 대대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주둔하고 있던 폐교로 운동장으로 돌아왔다. 즉시 도열해서 빤스까지 다 벗고 실탄을 회수당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후로 우리 중대는 한동안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고 각지에서 도착하는 위문품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밤은 우리에게 2번째 지옥을 선사했다. 우리가 자는 교실은 밤새 악몽에 시달리는 중대원들의 비명소리에 불침번을 서는 전우가 무서워서 귀를 막고 벌벌 떨 정도였으니 말이다. 지금도 몸에 머리가 쭈뼛쭈뼛 서서 미칠 지경이다. 이후 한 달간의 매복과 수색 정찰 기간 중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으나 생략하겠다. 손 아프다. 작전 기간 중 전파된 웃지 못할 사고 사례 몇 개를 적어보자면 야간의 이동 물체는 무조건 사살이기 때문에 똥오줌이 마려우면 호 안에서 비닐로 해결해야 된다. 호 밖으로 나가면 옆에 호에서 총알이 날아올지도 모르니까 저녁에 억지로 배변을 하고 호로 들어간다. 그런데 어느 부대 중대장이 옆에 상병에게 똥 싸고 온다고 말하고 앞에서 볼일을 보는데 조느라고 그 말을 못 들은 상병은 바스락 소리에 놀랍게서는 그 중대장에게 한탄장을 다 쏴버렸다고 한다. 실화다. 어느 부대는 평지에서 호를 파고 매복하는데 앞에 커다란 게 다가와서 3명이 집중 사격을 했는데 다음날 나가보니 방목하여 키우는 황소를 죽여서 부대에서 속값을 물어줬단다.
송이버섯을 캐는 주민을 사살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11월인가 부대에 복귀했고 우리 부대 앞을 지나가는 모든 보급 차량은 우리 중대 사열대에 온갖 식료품과 위문품을 쌓아놓고 갔다. 난 병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단장 유공 표창을 받았는데 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대표격으로 받았다. 공비 잡은 상근 예비역 일병은 훈장이 취소됐는지 정확한 소식을 듣지 못했고 얼마 후 상근 예비역들은 고향으로 가서 남은 군생활을 보냈다. 따지고 보면 전사한 전우만 불쌍하다. 살아남은 자들의 사치는 정말이지 부끄러운 것이었다. 얼마 후 중대전은 동시 휴가라는 사상 초유의 주인공이 되어 부대 안으로 들어온 전세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곧바로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우의 묘 앞에서 예를 갖춘 후 각자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학교에 왔더니 과 후배가 데모를 하고 있었다. 정말 쏴 죽을 놈들은 이런 놈들이구나 싶었다. 가서 다짜고짜 이 새끼야 하고 멱살을 잡았다가 당황하는 후배의 얼굴을 보고 그냥 씁쓸히 웃으며 돌아섰다. 그 강아지 새끼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뭘 알아쳐먹겠는가? 우리는 분단 국가다. 휴전국이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너무나도 끔찍하다. 죽은 공비의 주머니에는 도토리 몇 개와 우리가 먹다 버린 전투식량 봉지를 여러 번 접어놓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도토리를 생으로 먹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장난삼아 산에 가서 입에 대보신 분들은 알 거다. 거기에다가 전투식량 봉지에는 밥알이 몇 개 붙어 있었는데 그걸 아껴서 접어놓은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인가?